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위권 미대 입시의 보석 같은 학원 스터디앤아트의 강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랑 12년 특례 미술대학 입시에 대해서 16학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약간 어머님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괄적인 정보는 다 제외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많으니까 그것 말고 실제 합격자가 많은 저희 학원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좀 합격을 위한 어떤 키워드라든지 실제 저희가 보고 있는 특례 입시의 방향이나 좀 엑기스 이런 정보 위주로만 전달을 좀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요강 보고 그걸 다 찾아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강원장하고 이제 저의 그 카카오 특히 이제 제 거 아이디 카카오 아이디를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영상에. 그러면은 저희가 PDF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하나만 보시면은 어머님들이 좀 요강 보시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먼저 국민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2025년 스터디앤아트 국민대 합격자는 8명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국민대가 각 과별로 정원이 한 명밖에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포트폴리오, 면접, 서류 그렇죠. 이렇게 다단계 전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도 진짜 높아요. 한 평균 8대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 뽑는데 8대1이고 현장 가면은 조금 놀라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접이 그러니까 지난해 면접이 갑자기 현장에서 좀 짧아졌어요. 5분이어가지고 학생들이 진술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많이 조금 준비를 하셨던 학생들 중에서는 울기도 하고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국민대를 놓고 어떻게 보시냐면 전체 일정은 7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8일까지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나서 7월 초에 원서 접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면접 학교가 바로 국민대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좀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좀 한 번도 경험이 없다가 현장에서 좀 당혹하는 경우가 좀 있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에 공통 문제는 첨단 기술 AI라든가 로봇 공학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디자인에 미칠 영향을 진술하시오였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죠. 예.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특례입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예상 질문을 짜서 미리 그렇죠. 시사나 아니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많이 시키는데 다행히도 그렇고 전 당연히 조금 예상은 사실 했던 그렇죠. 걸 갈래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학원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작가라든지 사례까지 다 찾아서 준비를 해서 굉장히 국민대 면접은 스무스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합격생이 나와서 어떻게 이제 진술을 했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신다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가령 같은 공통 질문이라도 자기가 지원하는 전공 학과와 연관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상관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다만 학생들이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급한 답을 내리진 않아도 되는데 적어도 학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이든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논거 형식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나면 그거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디자인을 전공할 친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대안을 영상이나 AR, VR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다. 만약에 공예, 도자 이런 친구들은 인간의 감각이 소외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어떤 공예가들은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좀 많이 해가서 아이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워낙 이제 저희가 사실 조금 이게 입시학원이니까 저희가 사실 포트폴리오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이렇게 서울대 원장님들이 제일 많은 학원이거든요. 대치동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서울대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좋냐 이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의 스토리와 학생들의 성장 배경에 이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이거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흔한 주제들이 있어요. 자아라든가.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은 주로 이제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을 빗댈 수 있는 이제 아바타 형태로만 계속 나오는 자화상, 피 흘리는 자화상 뭐 이런 그렇게 것들. 되면 보통 이제 10개의 작품이 학생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좀 보여지고 학생만의 어떤 도전들이 보여지는 그림이어야 되는데 한점 같은 열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이제 탐색해 보는 건데 학생들이 어떠한 도전들을 했는지가 보여야 되는데 좀 지루하거나 또는 질문이 가능한 작품들이 이거 재밌네. 이 학생이 너무 궁금하다. 자네 왜 이렇게 표현했어? 라는 것. 쉽게 해서 예쁜 그림보다는 조금 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타 학원에서 포포를 하신 분들이 약간 공식적인 포폴이 많아서 사실 좀 새로울 게 많이 없는 이런 느낌을 저희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스킬은 상당히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서 애를 많이 썼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다 알겠다, 내용을 다 알겠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조금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네, 나는 아프다. 네. 난 해외에서 아프다. 약간 이런 작품은 조금 힘들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래요. 학생들이 아마 해외 생활 오래 하셔서 아마 부모님도 힘드셨을 거고 학생분들도 당연히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3년, 4년, 5년 쉽게 얘기해서 한 12년을 아예 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짧거나 이런 상관없이 보통 한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한 4, 5년 정도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학업 문제를 같이 해결하다 보니까 거기서 빚는 학생들이 받아온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힘든 거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들이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자소서가 있는 특히 시리특 같은 경우에 자소서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질문 내용들을 보면 자기 성장 과정, 학업 과정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극복해냈나.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 무엇인가.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들의 핵심은 뭐냐면 학생들은 누구나 다 성장기에 겪는 어떤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아니면 적어도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나 이런 걸 질문하는 건데 작품은 사실 극복을 좀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호기심으로 열리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에 대한 호기심까지. 특례 친구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교수님들이 보는 건 그 나가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고 그렇죠. 대화할 네, 것인가에 맞습니다. 더 포커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 힘들었던 부분들을 초월해버린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린 나이에도. 그렇죠. 그래서 포포를 그리는 과정 자체가 좀 자기에 대해서 투영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려고 저희 많이 노력하고 그걸 굉장히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학생들. 그래야지만 이제 면접에 가서 그 국민대 같은 경우는 포플과 공통질문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면접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삼특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SAT나 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좀 애매하고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조합의 문제다. 그리고 그때 해에 어떤 친구들이 오느냐. 왜냐면 특례는 진짜 협소한 전형이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케이스보다는 네. 준비를 가장 잘한 한 명의 학생만 합격을 한다. 홍익대, 국민대, 건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가천대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가 한성대를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모르는 거라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냐면 이 학생들이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인트로부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그다음에 학업 계획 같은 것과 같이 공통 질문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그렇죠. 선택하려고 왜냐하면 안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공통 질문을 했는데 예. 거기서 난 뭐가 되고 싶고 어떤 작가가 좋고 나는 이런 포포를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보고 5분이 딱 끝나면 정말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당혹스럽습니다. 유의해 그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통 질문을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이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관련된 자기 방향성을 빨리 제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대 입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 준비 잘 하고 면접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밀도 높은 어떤 실기가 들어간 포트폴리오들은 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래도 3개월 만에 만든 친구보다는 1년, 1년 반 한 친구들이 더 좋게 평가되는 학과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진짜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학생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을 좀 미리 잡으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점의 작품 중에서 한 5점은 그 보편적 관심, 본인의 개인적인 관심들에 포커스를 두시고 거기서 나머지 이제 5점은 5점이나 3점 정도는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를 약간 염두에 두신다면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작품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학과도 모르고 아직 저학년일 때는 10학년, 11학년 때는 전공에 대한 관심이 설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편적이고 개인의 관심의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두시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 학기라든가 시간 그때는 한 3점에서 4점 정도는 전공에 좀 주목해 가면서 하신다면 좀 시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작품의 구성 면에서도 좀 다양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입시로 넘어가 보면요. 홍대는 저희가 한 6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입결이 좋은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특례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좀 독보적으로 입결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고 특례의 경우에는 거의 지원자 전원 거의 80% 90% 이상이 합격을 했을 만큼 홍대 입시에 이제 강한 학원인데요. 홍대는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1차 영어 시험을 보고 그 영어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어떤 과정은 좀 이제 난이도는 쉬운 편이기 때문에 90점 이상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세배수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면접으로 뽑지만 면접에는 1차에 조형적인 어떤 분석을 하는 문제 보통 이제 3개에서 4개 작품이 나오고 이번에는 드로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상 36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준비를 시키고 10분의 면접을 하는 동안 사실 이 친구의 실력이나 미술적인 어떤 소양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방금 이제 강원장님께서 8배수는 보통 지원생들의 평균 지원율이 8배수 정도 되고 영어 점수로 4배수를 먼저 선발하는데 이 4배수라고 하면 보통 한 명을 뽑는다면 4명이 와 있을 것 같지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영어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6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 이제 홍대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홍대는 이제 첫 번째 보통 이제 공통점, 차이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작품들 비교 분석하게 합니다. 근데 요즘 좀 어려워진 거는 뭐냐면 그 제시되는 작품 분석을 할 때 제시되는 작품들이 올드스쿨이 아니에요. 옛날 그림들이 아니라 컨템퍼러리. 예, 컨템퍼러리 아트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타틀린의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유한 선생의 정으로부터 그다음에 로버트 롱고, 조지 시걸의 이런 작품들을 학생들은 거의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대학 가서도 미술사라든가 디자인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특히 특례분들이 한국 대학에 와서 부적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술사랑 디자인사 수업은 이제 우리 깜빵하게 저희가 서울대 서양학과와 서울대 디자인학부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따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작품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1990년대 작업이랑 2000년대 그렇죠. 최근 작업이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불특정한 어떤 시대에 따라서 작품들이 그 나열되는 방식이 좀 난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작품들을 놓고서 비교 분석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각도의 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테크니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과 저희가 학생이 조형 연습, 그쵸. 말하기 연습, 맞습니다. 작품을 보는 안목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준비를 시켜서 사실 정말 이 부분이 진짜 대학을 가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특례 그렇죠.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홍대 가거나 서울대 가면 예고 친구들 서울 서나 막 이렇게 뭐 드라마에서만 보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과 같이 발표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너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냐면 사실 이제 면접 준비라는 거는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품 분석 같은 경우에 처음에 조형적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형이라는 거는 형태, 질감, 비례 쉽게 얘기해서 미술 언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술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진술을 통해서 작품이 전체적으로 함의하거나 내포하는 내적 의미까지 설명하는 구조로 갑니다. 근데 네. 이게 처음에 이 조형 언어가 학생들한테는 엄청 낯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감정의 형태라든로 작품을 자꾸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비슷해지기 때문에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감점되기 쉽죠. 네. 근데 눈에 보이는 걸 틀리는 건 안 되지만 그쵸. 하지만 이 작품의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도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논리력이 있다면 오히려 맞습니다. 창의적으로 보실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어떤 미술 작품을 보면서 안목을 기르고 말하기, 진술을 연습하고 하는 속에서 1번 문제는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접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교정하고 체크하면서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2번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드로잉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의 일부가 발췌되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율동감과 대비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현장에서 이 1번 문제를 푸는데도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푸는데도 한 15분 내외가 걸리는데 전체 뭐 35, 6분 가지고는 아마 현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분들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저희도 모르죠, 사실은. 네, 그럼요. 모르지만 홍대가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적어도 한 7, 8년치를 좀 가지고 있어서 네, 그렇죠. 한 8년치 정도를 놓고서 홍대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대가 이제 디자인이다 보니까 최근에 변화되는 트렌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꼭 이제 질문을 합니다. 가령 뭐 AI든 메타버스든 아니면 도래할 새로운 매체들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실험이 보통 20, 30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미술 내에서. 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거와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전공하고 맞추고 해서 수많은 어떤 전공 친구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준비를 시켜주면서 예. 스토리를 만들고 저희가 지금 합격생이 홍대 한 6, 7년 동안 7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의 면접 시트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어떤 드로잉을 그렸는지를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꼼꼼하게 그렇죠. 챙겨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떠한 포인트에서 좀 합격이 나오고 이 정도는 그려내고 했을 때 된다라는 수준을 거의 수시 친구들과 특례 친구들이 거의 비슷해요. 요즘에는 특례 친구들이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주면서 합격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 1일이 뭐였냐면 작년에 이제 수시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가 작년 8월 7일인가 8일 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시 전형의 문제가 이제 디자인 학부, 그 다음에 목조형, 금속조형, 섬유 패션 이렇게 이런 식으로 4개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 이제 올 여름에 이제 8월 8일 날 홍대 문제를 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저희는 이 제3 인터내셔널 이 작품 타틀린 작품 같은 경우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 해에 특례 애들은 다루지 못했지만 한국 친구들이 이제 국어 지문으로 이미 맞습니다. 봤던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디자인 학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에드워드 카츠의 알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생체 미술 바이오 아트라고 할 수 있는 뭐 토끼에게 새로운 형광 염색체를 집어넣는다든가 사실은 이런 작품들은 학생들이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보면 이제 실험적인 작품들, 뭐 피에르 위그라든가 요즘 나오는 뭐 이한칭인가요? 네.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특히 아주 현대에 막 급변하고 있는 트렌드들에 좀 관련해서 학생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수시에 나온 문제 중에 거의 85% 이상이 2000년대 이후 작품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네. 학원에서 좀 훌륭한 선생님들이랑 강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토론하면서 익혀나가는 감각 이런 것들을 기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변별력은 뭐에 있냐면 2번 드로잉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특히 이제 미술을 수행할 수 있는 특히 전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소양이 있는지를 드로잉 하나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홍대는 미대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희 학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게 아마 드로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 드로잉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수시에서도 많이 합격을 시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특례는 한 명 뽑는 과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홍대가 10명이었습니다. 특례가.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학부는 디자인 학부 2명, 3명 중에서 2명, 그 다음에 금조형 1명, 그 다음에 도자 2명. 이게 3특만 얘기해요. 왜 도자가 2명이냐면 한 명이 파슨스로 이제 유학을 가버리는 바람에 예비 1번이었던 저희 학원 학생이 한 명도 다시 12월에 이제 합격이 운이 되고 참 좋았죠. 근데 섬유 패션. 그래서 지금 디자인 쪽에서는 3특에서는 저희가 전부 다 이제 합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정말 어려운 게 3득 디자인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네. 그다음 이렇게 드로잉을 이제 많이 그렸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봤냐면 네. 이 드로잉을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이제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조금 횡해요. 그릴 수 있는 것. 거기에 어떻게 메타포를 넣고 대화거리를 넣고 또 조형적으로 이게 또 아름다워야 되고 구도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실기력과 생각과 모든 거를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이제 막 교정도 많이 해주시고 때로는 아이들 얘기 듣고 그려서 막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학원들이 굉장히 없다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냥 스킬적인 부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제 조형적인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진술할 때 일단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접 연습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자신에 대한 스터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스터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나의 이슈에 끌고 오는 형태로 이제 면접 수업을 만약에 하시면 이 말이 어떤 건지 지금은 좀 생소하실 텐데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인스타그램 친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많이 팔로우 홍대 친구들이 제자들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스토리 보면은 이때 그렸던 왜냐면 자기 얘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드로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홍대 과제를 발전시켜서 그 스케치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림을 하나 만들고 만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이제 고려대로 갈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년 특례, 3년 그쵸. 특례 모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석권을 했는데요. 고대는 좀 묘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난해합니다. 난해한 학교인데 저희가 수시에서도 고대 정원이 15명인데 반 정도를 저희 학원에 대해서 항상 채우고 특례에서도 고대를 굉장히 잘 보내는 편인데 항상 저희에게 다른 어떤 미션을 주는 것만 같을 정도예요. 맞습니다.
고대는 올해 이제 특례 합격한 학생이 조금 나이가 좀 있어요. 26살. 예, 27, 6?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학업을 좀 진행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면접은 원래 이제 8분 정도 되는데 이 학생이 한 15분 정도 면접을 했어요.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해서. 근데 네. 이 친구가 이제 면접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면접 끝나자마자 선생님 좀 죄송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자네를 뽑고 싶어도 우리랑 방향이 너무 달라서 뽑을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맨 끝에 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포트폴리오라든가 이 친구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 이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네.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대 3년 특례를 얘기할 때 많은 특례 미술학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려대는 포트폴리오보다는 스펙 점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 IB 41점 이상 그리고 뭐 좋은 학교,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고 하면 케미큰 국제학교에서 정확한 이제 GPA라든가 SAT 점수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근데 요번에 다 깨졌습니다. 네, 뭐냐면 이 친구는 토플도 없고 SAT도 없고 포폴이 있긴 있는데 토플은 있죠. 네. SAT랑 토플이 없고 예. 이런 상황 IB 당연히 없고 예. 그냥 공립학교에 내신만 있는 친구였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거기다가 고대가 사실은 산업 디자인이 강하다 그쵸.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친구는 또 패션을 전공하는 네, 친구였음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정말 그 학생의 준비 정도 정말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진짜 내가 가르치고 싶고 네.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특례라는 것이 되게 어떤 지나가는 학사 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엄청 꼼꼼하게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걸 보면서 그렇죠. 저는 사실 좀 약간 고대 교수님들께 좀 존경심을 좀 리스펙을 표하고 3득 한 명을 뽑는데 사실 진짜 막 겉보기에는 화려한 스펙자들도 많았고 예. 저희 학원에 지원한 친구들도 다 다른 학생들의 점수도 스펙이 훨씬 좋았고 좋아요.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면까지도 다 캐치하고 봐주신다는 점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진짜 존경. 네, 갈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울대는 이제 12특 학생들만 이제 지원을 하죠. 근데 네, 맞습니다. 이 12특 학생분들이 좀 부담감이 좀 큽니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포트폴리오가 20점 내외라는 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이 보통 이제 9월 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4일날 실기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류 제출할 때 작품 제출을 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실기 전형을 치르게 되고 9월 4일날 오전에 아마 예상하기로는 오전에 한 2시간에서 3시간짜리 드로잉 시험을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기간은 보통 일반 학생들이 보통 8월 8일이면 다 끝나요. 홍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길어봐야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대, 한성대, 서가기를 보면서 14일쯤 종료가 되는데 여기서 20일이 연장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네. 서울대는 인원도 적게 뽑는데 포트폴리오도 더 해야 돼. 거기다가 스펙도 더 많이 봐요. 공부 성적을 정말 빡빡하게 봐요. 왜냐면 실제로 서울대 디자인 학부 점수가 지금 서울대 인문대보다도 높은 데도 많고 맞습니다. 네, 다른 학교도 요즘에 연대 통합 디자인도 언론정보학부보다 점수가 높아요. 근데 디자인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공부도 다양한 스펙을 갖춰야 되니까 훨씬 많이 해야 되고 포폴도 많이 해야 되는데 20일이나 한국에 더 머물면서 그 준비와 실기까지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조금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제 몇 분의 학생들께서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는데 실기는 작년에 어떤 것이 나왔었냐면 인체 전신이 들어가고 조건입니다. 인체 전신이라고 나머지 인체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건에 더불어서 두 개의 상반된 감정을 표현하셔야 됐어요. 네. 문제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인체를 그린다는 것 자체도 학생들한테 사실 부담스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체는 서양하는 친구들도 사실 상위권 음. 예고 친구들이 주로 많이 음. 하고 하니까 특례 친구들이 인체 소묘까지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소묘까지는 가진 않아도 어느 정도 드로잉과 그다음에 자기 논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거는 좀 실기 준비를 좀 많이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아주 이번에 이제 많이 중점적으로 준비를 네.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좀 포트폴리오를 빨리 끝내고 한국을 좀 들어와서 긴 기간이 음. 있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준비를 이제 탄탄하게 시켜서 예. 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서울대, 국민대, 홍대, 고려대 뭐 다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예. 이제 자신에게 맞는 어떤 입시 예. 그리고 다 합격을 하면 좋죠. 뭐 이제 저희 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 뭐 5관왕, 3관왕 뭐 이렇게 아마 이 하는데 바로 요 뒤에 이제 우리 이제 학생의 사례를 한번 좀 직접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사실은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홍대, 고대, 서울대, 특히 홍대, 고대, 서울대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가천대, 성신여대, 건국대 같은 이런 중요 대학들도 좀 자연스럽게 네, 준비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대와 홍대를 중심으로 그 전체적인 수업이 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개 대학이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대학이고 요게 이제 단단해지는 순간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헤쳐나가기 때문에 사실 홍대 국민대가 한국 미술의 대들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어떤 불안감도 있으실 테고, 그다음에 서류나 아니면 검색만으로 좀 알기 힘든 게 특례 입시인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사례 중심으로, 합격 사례 중심으로, 저희 수업 중심으로 오늘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이 유튜브를 보시고, 좀 그 해외에서 하실 수 있는 준비, 뭐 유튜브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미술사를 공부한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이런 것도 조금 해보시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한 방학을 이용해서 준비하셔도 기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충분하다. 그래서 네, 너무 맞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홍대 10명,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8명, 고대 2명, 전체적으로는 57개 합격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해외 대학도 엄청나게 많이 합격을 예, 했어요. 건대도 6명이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했던 학생들은 한 20명 정도 내외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 20명이서 예. 57개의 합격증을 만들어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을 떨어진 학생도 없고 인서울 대학 안에서 지금 모든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도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제 홍대, 국민대, 이제 고대 이런 이제 서울대 같은 학교들을 좀 많이 주목하고 있고 학생들이 그렇죠. 최대한 학생들의 가능성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올해도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시는 만큼 더 많이 준비하고 기다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학원으로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작년 2025학년도에 3년 특례로 디자인 학부에 합격한 5관왕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모셨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 디자인학부, 국민대 영상디자인과, 건국대 영상학과에 지원해서 합격을 한 홍대 디자인학부 6학번 고건영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이 친구가 5관왕을 했어요. 미대 5관왕을 했는데 사실 이제 홍익대학교랑 국민대학교가 가장 가기 힘든 삼특에서는 학교인데 거기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디자인 학부랑 영상 디자인 학부거든요. 근데 거기를 동시에 합격을 해서 국민대 아마 영상 디자인 학과 예비 1번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실 3년 특례 정원에 거의 대부분 저희 학원에서 갔고 지금 이제 함께 재밌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홍대 디자인 학부에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네, 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사실 3특이다 보니까 다른 한국 입시했던 학생들한테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실 학원에서 입시하면서 했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저희 학원 출신인 학생들이 학교에 워낙 많다 보니까 정하기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홍대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합격을 시킨 것 같아요. 작년에 정원에. 그래서 금속조형이나 목조형 이런 데는 거의 반 정도, 정원이 뭐 15명이면 7명, 8명 이렇게 막 합격을 시켰는데, 뭐 도예유리과 뭐 이런 데 7명.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선후배들이 다들 엄청 친하게 지내가지고, 뭐 세터에 갔을 때도 학원 친구들끼리 계속 만나고,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막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례 친구들 해외에서 왔으니까 조금 더 친밀하고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워낙 실력이 높은 친구여가지고 그죠. 네. 작년 특례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특례 문제가 수시 문제보다 어렵지 않았나. 네, 러시아 구성주의 문제가 막 나오고 굉장히 난해한 작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타틀린 작업, 이유한 작업, 로버트 롱고 작업, 조지 시갈 작업 이렇게 나왔고, 요거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조형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도 궁금하지만 실제 합격생은 어떻게 면접을 진행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이했는지를 권영 학생이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기억나는 대로 아마 다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1번 문제에 나왔던 작품들을 알지는 못했어서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저만의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1번 그 타틀린의 작업을 보시면 입체물이고 공간이 굉장히 어둡고 일단 조명을 활용해서 전시물을 부각하는 형태였고, 또 흰색 안에 그 금속 조형물 안에 흰색의 물체가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세세하게 짚어주면서 설명을 일단 먼저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이 작품의 제목이었는데, 그 인터내셔널이라는 키워드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해석을 만들어내서 국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억누르면서 주류 사회에 맞춰가는 그런 주류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해석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호한 작가님의 점으로부터라는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일단은 파란색 점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옅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렇게 진한 점이 점점 옅어지면서 배경 색에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모습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사라져가는 개인의 개성을 시각화했다, 이런 해석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일단은 모노톤의 그림인데, 그 배경의 흰색과 이렇게 인물들이 검은색이 배경되면서 인물들을 부각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었고, 인물들이 싸우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또한 정체성이란 주제와 제가 연관을 지어서 한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정체성들이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표현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건너시오 건너시 마시오라는 작품이었는데, 석고상 조형물들이 있고 첫 번째 작품처럼 어둡게 조명을 사용하고 어두운 방에 조명을 사용해서 조형물들을 부각하고 있었고, 인물들 옆에 신호등이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들어낸 신호등이란 구조물을 통해서 인물들이 건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 억압되는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했다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질문이 영상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교수님이 질문하셨죠? 네. 그래서 어떤 대답하셨죠? 그래서 저는 영상에 관심이 많았고 영상을 하고 싶어서 디자인 학부에 들어갔었는데, 영상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어떤 영상을 하고 싶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적인 영상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면접관 분께서 광고 쪽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아무래도 디자인 학부니까 네. 그런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면접 준비할 때 봤었던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하고 샤넬이 콜라보를 해서 굉장히 연출적인 영화 감독하고 상업적인 영상이 결합됐을 때 그런 결과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영화적인 연출의 요소랑 상업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런 예시를 들면서 더 그런 연출을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다 작품으로 로버트 롱고 작품이죠. 네. 언타이틀이라는 작품으로 영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냐 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질문 딱 봤을 때 좀 당황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생각을 해냈던 게 그 정체성이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해외에 살았던 경험과 그런 해외에 살았던 경험이 또 정체성의 충돌과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서 그런 정말 많은 정체성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마치 엄청나게 많은 정체성들이 군중을 이루고 그 카메라가 가까이 비춰서 폭력성을 부각을 하다가 점점 줌아웃이 되면서 그런 군중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영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1번 문제도 어려웠지만 2번 문제의 김춘수 시인의 꽃의 일부분이다. 이 시에 대하여 율동감과 대비감을 보여줘라. 이 드로잉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시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알지는 못했어요. 그쵸.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니까.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입일가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시였는데요. 조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더라도 특내 친구들한테는 조금 이질적인 시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그리시게 된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 중에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라는 러시아의 감독이 있었는데 그 드로잉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타르콥스키라는 감독의 영화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꿈꾸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했고 저를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르콥스키를 그리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그림을 보면은 타르콥스키 위에 나무가 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나무가 타르콥스키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희생이라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무인데 주인공이 희생을 한 뒤에 어떻게 보면 피어나는 나무였는데 저는 타르콥스키의 생애가 비슷하다고 또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시가 꽃이라는 시가 나왔었는데 저는 꽃의 전부 그 나온 시의 전부보다는 그 시의 구절 일부분만에 조금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떤 되고 싶다라는 키워드에서 제가 어떤 디자이너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로 연결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타르콥스키의 영화가 굉장히 변하지 말아야 할,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그런 가치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점점 영상 분야에서는 숏폼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영상의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그런 짧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타르콥스키의 영화는 굉장히 호흡도 길고 시간의 미학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서 저는 이러한 빨라지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그 즉석에서 다 떠올렸다기보다는 저희가 드로잉 수업에서 사실 그 하고 싶었던 자기 소개라든가 네.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걸 떠올리면서 좀 메타포를 짜서 여러 번 연습도 해보고 다른 조합으로도 그려보면서 했던 건데 문제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시간의 어떤 침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드러나는 드로잉이어서 교수님들이 너무 그 의미들을 이 그림 한 장의 그림으로 잘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합격할 만한 그 진술과 그림이었던 것 같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1년이 지나서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네요. 건대에서도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 영상학과에서 많이 나왔는데 정말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하셨다고. 네. 네.
타르코프스키가 아무래도 어려운 감독이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거를 좋아한다는 사실 조금 놀라셨다. 교수님도 팬이셨나?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저희가 12년 특례 친구들도 디자인 학부에 다 모두 이제 합격을 했고 3특은 이제 두 분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영어 시험 난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쉽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오히려 쉬워서 더욱더 걱정했던 것 그래서 수능, 고3 수능 영어 풀어본 적 있어요? 같아요. 네, 네,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수능 영어보다 조금 더 쉬웠던 느낌이었어요. 그쵸. 이제 홍대는 사실 조금 3년 특례에서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는 한 90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합격성 안에는 들 정도로 난이도는 쉬운 편이어서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토플이나 SAT 같은 걸 하신 친구들이라도 이 난이도 낮은 한국식 그 문제풀이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출문제 풀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토플 점수 굉장히 높은데도 1차 합격을 못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그래도 1, 2주라도 기출문제는 좀 풀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마지막으로 스터디의 나트에 꼭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굉장히 조금 틀에 박힌 입시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 자기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굉장히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 이야기를 확립을 시켜주시고 면접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긴장한 상태여서도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법과 깊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그 면접을 입시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국민대 홍대 합격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저희가 또 학부형님들은 또 그런 것에도 많이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남은 뭐 많이 남았죠. 1학년이니까. 예. 그 디자인 학부에 1학년 과대표가 3명인가요? 6명인가요? 3명. 예, 3명 중에 몇 명이죠? 저희 학원 출신이? 2명이. 2명. 예, 홍대 미대 학생회장 중에 11명이 또 저희 학원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대학에 갈 때도 유리하지만 정말 이제 가족처럼 서로 선후배들이 잘 챙겨주고 이러는 게 저는 너무 저희 학원의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래서 특례 해외에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